안녕하세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베트남 부동산 위기론에 대해 소개해드렸죠. 베트남은 중국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라는 무거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와 정반대되는 아주 뜨거운 관점을 가져왔습니다. 베트남의 유명 부동산 전문가 라이테 부의 글인데요. 현재 베트남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집 사지 말고 월세 살자는 논리가 왜 인생을 망치는 선택인지 투자의 관점에서 아주 날카롭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지 전문가는 무엇을 근거로 내 집 마련을 외치고 있을까요? 원문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남겨두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투자자를 비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50억 동짜리 집을 사서 월세 1,500만 동 받는다고? 수익률이 연 3.6%밖에 안 되는데 그 돈을 은행에 넣는 게 훨씬 이득 아니야? 바보들인가? 지금 은행 예금 이자를 보면 일부 프로모션이 붙으면 7에서 8%까지 이르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닥터랜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부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첫째, 부자들은 뿌리를 계산합니다. 임차인은 당장 내 눈앞에 나가는 잎사귀 같은 월세만 보지만 주인은 땅속에서 굵어지는 뿌리, 즉 자본 이득을 봅니다. 월세 수익이 3%라도 집가 상승률이 15%라면 총 수익은 연 18%입니다. 은행 이자보다 3배나 높죠. 이것이 수익률이 낮아 보여도 부자들이 집을 사는 진짜 이유입니다. 둘째, 로켓과 자전거의 속도 차이입니다. 집값은 로켓처럼 연 30에서 40%씩 폭등할 때 월세는 자전거처럼 연 10% 남짓 오릅니다. 당장 나가는 월세가 대출할 부금보다 적다고 안주하는 순간 여러분은 자산 가치 상승이라는 기차에서 영원히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셋째, 거짓된 여유에 속지 마십시오. 집 살 돈으로 주식이나 코인을 하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여윳돈은 보통 투자금이 아니라 소비로 흘러갑니다. 6년 뒤 수억 동의 월세만 남기고 사라질 것인지 아니면 집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인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집값이 너무 비싼 시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체면을 버려라. 1군, 3군이 비싸다면 9군이나 외곽 지역으로 가야 합니다. 낡고 작은 집이라도 일단 사서 상승하는 열차에 탑승하십시오. 나중에 큰 집으로 갈아타는 것이 생 현금을 들고 집값을 쫓아가는 것보다 100배 쉽습니다. 원칙을 지켜라. 다만 무리한 영끌은 금물입니다.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부부 합산 소득의 35% 이내인 집을 찾으라고 조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익숙한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대한민국 부동산의 역사입니다. 첫째, 벼락거지의 교훈입니다. 과거 한국에서도 폭락론을 믿고 내 집 마련을 미뤘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산 가치가 화폐 가치보다 훨씬 빠르게 오르면서 성실하게 일만 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벼락거지가 되기도 했죠. 둘째, 강남 신화의 재판입니다. 지금이 제일 비싸다고 느낄 때가 지나고 보면 그때가 제일 쌌다는 공식은 한국에서도 그리고 지금 베트남에서도 유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내 재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의 위기론이 시장의 거품을 경고했다면 오늘의 낙관론은 그 안에서도 자산 가치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현지의 강력한 에너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상승론자와 하락론자의 팽팽한 논쟁은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과도 너무나 유사하죠. 과연 베트남 부동산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우리가 이미 경험한 한국식 우상향의 역사를 그대로 따라갈까요? 아니면 중국식 부동산 붕괴의 길을 걷게 될까요? 어느 쪽이든 그 결과는 우리에게 매우 흥미로운 시사점을 던져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베트남의 미래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